한국의 진정한 부자 경주 최부자 일부. 1. 집안을 일으키고 300년부의 기반을 다지다. 300년 만석군 집안의 기초를 다진 최진립. 경주 최 씨는 신라의 전신인 진안의 육부촌 중 하나인 돌산 고어촌의 대인 소벌도리를 득성주로 하며 신라말 진성여왕 때의 고운 최치원을 시조로 11세 손까지 크게 24파로 나뉘는데 오늘날 영남 지방의 경주 최 씨는 거의 사성공파와 광정공파에 속하며 사성공파는 조선 초 성균관 사성을 지낸 최애를 파시조로 하여 그 후 6대 손인 정무공 최진립 때 다시 갈라져 사성공파 중 가암파로 분파되었다. 정무공 최진립은 선조 원년 1568에 경주부 부북 현곡촌 구미동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분안면 이조리로 이주해 살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주성이 왜군에게 함락되자 최진립은 동생과 함께 무명으로 종군했다. 또한 3년 후인 정유년 다시 왜군이 침입하자 수백의 군을 이끌고 미리 토구를 만들어 적을 유인하여 무찌르는 등 많은 전투에 종군했다. 관직을 거듭 사양하는 것이 예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마량첨사에 임명되어서는 힘없고 병든 백성을 도우면서 일용의 물자를 절약하여 성과 못을 수리하고 기계와 장비를 고쳤다. 이때 못을 수리하고 볼을 쌓는 기술을 익힌 것이 훗날 농업을 일으키는 데 크게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신유년의 별장으로 있을 때 모함을 받아 경남 울산으로 귀향을 가게 된다. 최진립은 억울했으나 참았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실책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당파 사이의 권력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최진립은 깨달았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것은 옳은 일이나 관직에 있다는 것은 항상 대립되는 파벌과 함께 있어야 하므로 언제 모함에 빠지거나 숙청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2년이 지나 계해년에 광해군이 퇴위하고 인조반정으로 정권이 바뀌자 최진립은 귀양살이에서 풀려 외관직의 정칠품인 가덕첨사가 되었으며 그 후에도 여러 관직을 맡아 군사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힘썼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최전선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순국하니 그의 나이 69이었다. 최진립은 이처럼 청렴하고 장렬하게 일생을 마쳤다. 그는 평소에도 관사에 첩을 두지 않았으며 뇌물은 물론이고 선물이나 물건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300년 만석군 집안의 첫 번째 비밀, 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만을 갖는다. 최진립은 평소 자식들에게 당부한 유훈이 있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데는 하늘이 내린 각자의 할 바가 있다. 가문과 나라를 지키면서 부단히 학문하기에 힘써라. 그러나 벼슬을 목적으로 학문하지 마라. 무사람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벼슬자리를 수행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권세의 자리에 있음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 언제 자신의 칼에 베일지 모르니.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조선 초기 양반 신분의 유지는 부의 유지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반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진사나 생원에 급제해야 했던 것이다. 최진립의 유훈은 당시의 정치적 구조를 경험한 그의 뼈아픈 교훈으로 놀라운 장기적 안목이라 할 수 있다. 300년 만석군 집안의 두 번째 비밀, 한국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를 실천한다. 최씨 가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최진립 장군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온갖 시중을 들다가 마지막에는 장군과 함께 죽은 충노 옥동과 기별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내주고 충노를 위한 불망비까지 세워주었으니 어느 가문에서 노비에게 이러한 대접을 하였던가. 이것은 훗날 경주 최부자 가문이 부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경주 최부잣집에서 볼 수 있는 주인과 노비가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정신이나 믿고 자제하며 양보하는 정신은 한국적 공동체 원리에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가업의 이념을 정리한 최동량. 최진립의 경우 이졸이 밖에 멀리 떨어진 전답이 약간 있었다 하더라도 시골의 작은 부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만석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최진립이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최동량이 터전을 이루어 손자인 최국선에 이르면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난다. 최동량이 아버지의 묘 옆에서 3년 동안 심유살이를 하는 동안 집안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우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까 두려워 당대의 저명한 선비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행장과 묘비문, 실록을 만들어 기록을 남기는 일을 먼저 챙겼다. 이것은 경영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기업 이념의 정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동량은 훌륭한 아버지를 표본으로 보임으로써 후손들이 본받고 딸을 모델을 구축했으며 최 부잣집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그 후 그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남아있는 30명 정도의 노비와 함께 농사일에 전념했는데 그동안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여러 가지 농사기술을 이용했다. 당시 나라에서는 식량 증산 정책을 펴고 있었고 땅을 개간하는 자에게 3년 동안 세금을 면해주고 주인이 없는 밭이나 신전을 개간한 자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권농책이 있었다. 300년 만석군 집안의 세 번째 비밀.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인근의 들판을 면밀히 조사한 최동량은 이조리를 중심으로 형산강 상류에 물이 합쳐지는 곳의 땅을 개간했다. 최씨 가문은 충신 집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최동량은 관의 협조를 얻기 수월했다. 이렇게 개간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비나 마을 사람들에게 종래에는 드물게 적용하던 획기적인 제도인 병작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노동력을 확보했다. 병작제를 통해 생산량의 반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 방법은 농민들에게 생산 의욕을 북돋워주는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경작 방법이었다. 전쟁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던 인근의 유랑민들은 이조리 최씨 집의 소문을 듣고 나날이 모여들었다. 최동량을 비롯한 최씨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들 부지런했다. 최씨 가족들은 별이 지기 전 이른 새벽부터 모두 솔선해서 일터로 나갔기 때문에 노복들이나 소작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최씨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명이 났다. 개간한 논밭을 소작하면 수확의 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한 최씨 집에서는 일을 하면 새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최동량이 하인을 부리는 기본적인 자세와 애정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세상의 습속이 조그마한 일에도 꾸짖고 음식도 잘 아니 주고 의복도 잘 아니 입히고 크거나 작거나 죄과가 있으면 형벌과 매질을 지나치게 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해놓고서도 위험 있고 행동 관습이 엄격하노라고 자랑을 한다만 허나 하늘은 그 소행을 괘씸하게 여겨 그러한 사람의 자손이 온전히 남지 못하고 일꾼이 떠나가 버리니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꾼도 또한 사람의 아들딸이니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어찌 옳지 않으리요. 부디 어여삐 여기고 때릴 일이 있어도 꾸중하여 지나치게 말라. 사람의 재주는 모두 각각 다르니 그 사람이 못할 일은 아예 시키지 말고 이 일꾼에게 저 일꾼의 말을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꾸짖되 길게 꾸중하지 말고 자주 나무라지 말고 헛되이 칭찬하지 말고 수고하는 날이거든 음식을 생각하여 주고 어린 자식이라도 어여삐 여겨주고 병이 들거든 집에서 간호하여 주고 증세를 각별히 유의하여 고쳐주고 위엄 있게 은혜를 베풀면 일꾼이 자연 진실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여도 마침내 속이고 사나워서 부릴 수가 없거든 시키지 말라. 또한 최동량이 죽기 전에 겨울에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었다는 가거시푸는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후손의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육아의 풍습에 따른 것으로 최부잣집만의 독특한 가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9번째 가훈인 농업과 잠업을 경학을 익히는 것보다 앞세워 강조한 부분은 눈에 띄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7번째의 겨색을 멀리 하라오는 것이나 8번째의 술에 취하지 말라. 는 교훈은 부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를 구체적으로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치와 술과 여자는 한 나라의 왕조도 멸망시킬진데 한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최부잣집에서는 10대에 걸쳐 여자 문제나 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은 거의 없었다. 이것이 부를 지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부 원칙을 지키는 경영으로 300년 재산을 일구다. 300년 만석군 집안의 네 번째 비밀. 군림하지 않고 경영하는 중간 관리자를 세운다. 최동량의 뒤를 이어 최씨 가문을 명실공히 부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은 바로 아들 최국선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일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최국선은 노동력이 되는 노비와 소작인들을 모으는 능력을 가졌다. 당시 주인을 대신한 마름들의 횡포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도록 무서운 것이었다. 그런데 최 부잣집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마름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최 부자의 재산이 10대에 이르도록 지켜진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중간 관리자들이 종업원에게 횡포를 부리는 조직에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극심한 노사 간의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 최 씨 집에서는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농우 2마리를 사서 썰애와 쟁기로 농사를 했고 분뇨거름을 만들어 땅에 뿌려 땅심을 돋우어 생산을 증대시켰다. 아버지가 읽던 여러 가지의 농사 서적, 특히 신숙이 지은 농가집성 등을 탐독하는 한편 다른 지방에서의 농사 기법도 탐색했다. 그때 그가 찾은 방법이 바로 벼의 이양법 도입이다.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농사법인 이양법을 통해 이전에 김매기 작업에 투입되던 노비들의 노동력으로 더 넓은 논밭을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 씨 집안으로 유랑인들이 계속 모여들면서 농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300년 만석군 집안의 5번째 비밀, 양입위출. 양입위출. 들어올 것을 헤아려 나갈 것을 정한다. 최국선은 이제의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 들어올 것을 헤아려 나갈 것을 정함은 오늘날의 예산 설정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 경영의 요체가 되는 탁월한 식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국선의 말에는 또한 철저한 절약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최 부자의 선조들이 자손들에게 남긴 교훈은 모두 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교훈이 범하기 쉬운 막연한 포괄성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하다. 300년 만석군 집안의 6번째 비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 최국선은 검소와 절약을 특히 강조했으나 그 절약이 인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현종 신해년, 삼남의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그때 최국선은 과감히 곡간을 헐어 집 앞바깥 마당에 큰 솥을 걸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 연일죽을 끓이도록 했다. 지금도 죽을 쑤어 나누어 주던 그 자리가 활인당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가오는 바로 그때 생긴 것이다. 3. 4년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흉년은 가난한 백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수확량이 평년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흉년이 들 때마다 최 부잣집에서는 소작료를 대폭 탕감하여 생산에 3할 남짓만 내게 했다. 흉년이 극심할 때는 소작료를 다시 낮춰 주었으므로 최 부잣집의 소작인들은 이러한 조처에 또다시 감복했다.